자, 여러분들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상관없이 뭐 공장 투자라든지 뭐 전혀 지금 하락의 요인들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것들을 투자하면은 돈이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현실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자, 경매식 갭 투자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이제 뭐 실제 낙찰받은 우리 회원님들 물건으로도 설명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은 그 밑에 항상 달렸던 댓글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만약에 안 맞춰지면 어떡하죠? 뭐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게 참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그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투자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4년 전, 5년 전 저희 베프옥션 우리 식구들이 지그재그 투자법이라 그래서 요렇게 빌라를 낙찰을 많이 받았어요. 소액이신 분들이 특히. 어떻게 했냐면 서울에 있는 빌라들을 낙찰을 받으면 어때요? 낙찰받은 금액보다도 전세가가 보통 높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낙찰받고 전세를 세팅하게 되면 투자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늘어난 투자금으로 어떻게 했느냐? 다시 월세 세팅할 만한 곳에 있는 물건을 한 500만 원 정도 묶이고 1000만 원 묶이고 뭐 이자 주고도 한 2, 30만 원 남으면은 예, 나쁜 투자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그재그 한쪽으로는 투자금을 늘리고 한쪽으로는 내 월 수입을 늘려서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다른 지역은 저희가 못하게 했어요. 왜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더 큰 역전세가 날 수도 있는 분위기가 있는 지역들도 많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저희가 작전을 짜서 많이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보유하고 있다가 재개발 진행되는 데도 많고 뭐 지금 재개발뿐만 아니라 너무 가로주택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시세 차익도 내고 예. 또 월세 수익이 또 이제 이렇게 많아짐으로써 어때요? 또 생활의 안정도 좀 갖다 주고 이런 형태로 지그재그 투자법이라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요렇게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타이밍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돈맥 경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 또한 가능하겠죠. 특히 소액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그러면 투자금을 늘리는 방법부터 완벽하게 알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방법 자료화면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제가 하나 찾아봤습니다. 예, 급하게 요 근자에 낙찰 받은 거 아마 찾아봤는데 자, 보세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1억 8,200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3,385만 4천 원에 낙찰받았어요. 이분은 왜 낙찰받았을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내가 인수할 목적으로 오케이 목적으로 낙찰받은 거예요. 음. 근데 이분은 대부분 어때요? 한 4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취득록세 뭐 이전비까지 해가지고 대충. 예. 근데 더 이상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금을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아마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의 전세금이 나와 있는데요. 1억 8천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부 배당을 받고 남는 돈이 있어서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임차인이 배당을 10원도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유찰이 된 경우가 많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조사한 내용은 아니지만 자, 3,300의 낙찰을 받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1억 8천에 있잖아요. 근데 이건 어떨 때 이렇게까지 써서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조사를 했더니 이 물건이 한 2억 5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이. 그러면은 자, 1억 8천을 내가 인수할 생각으로 낙찰을 받은 거니까 이분은 이 2억 5천짜리 집을 얼마에 산 걸까요? 1억 8천이니까 더하기 하면 2억 1,380만 원에 낙찰받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왜냐면 1억 8천도 내가 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경매식 갭 투자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이후의 과정 또한 어떻게 되는지 질문 요청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분이 낙찰을 받게 되면 바로 1억 8천이라는 돈이 없는데 1억 8천을 줘야 될까요? 전세를 맞춰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를 맞출 수 있는 기간이 짧으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더 빨리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낙찰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진행 과정이 나와 있는 걸 제가 일부러 찾아놨는데요. 여러분 보이시죠? 네. 자, 이게 이분이 올해 10월 13일 날 낙찰 받았어요. 10월 13일 날, 그죠? 10월 13일 날 낙찰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매각 허가 결정이라 그래서 10월 20날 결정이 납니다. 그죠? 며칠이 지났어요? 7일이 지났어요. 그리고요, 또 이 날로부터 또 7일이 지나야 돼요. 여기 나오지는 않았어요. 7일이 또 지나야 확정이라는 게 뜹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결정, 또 일주일이 지나면 확정이 뜹니다. 총 며칠이 지났어요? 14일이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뭐 일주일 안에 또 납부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11월 25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세요 라고 이렇게 공지를 띄워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총 며칠이 주어진 걸까요? 낙찰받은 날로부터 10월 13일에 낙찰을 받고 11월 25일까지만 잔금 납부를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달하고도 12일이나 더 주었네요. 그죠? 한 달하고도 정확하게 43일 정도 기간을 준 거예요.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기까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 이분은 언제 납부했다고 써 있죠? 지급기한은 25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이분은 11월 7일 날 납부를 했네요. 예, 그래서 배당기일 날짜가 잡혔어요. 배당기일은 뭐예요? 이 사람이 낙찰을 받고 낙찰된 돈을 납부하면 그 돈을 가지고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죠. 배당을 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억울한 채권자들한테. 자, 그래서 그렇게 배당을 해주는데, 자, 배당을 해주게 되는 날이 이렇게 잔금 납부를 하고 보통 한 달 이후 정도의 일정이 잡힙니다. 예,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이분이 근데 만약에 11월 7일이 아니고 내가 전세를 빨리 못 맞추는 상황이 된다면 날짜를 좀 늦게 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11월 7일 날, 25일까지인데 7일 날 빨리 납부를 한 거 보면은 어떤 전세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빨리 납부를 한 게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입장에선 배당기일 날짜도 최대한 늦추는 게 낫기 때문에 전세가 아직 안 맞춰졌다면 그죠? 늦추는 게 낫기 때문에 7일 날 납부하는 게 아니라 24일 날쯤이나 그죠? 11월 25일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이때 납부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배당기일이 잡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경매계 단임 법관마다 다릅니다. 배당기일 일정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달라요. 그죠?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어때요? 납부하고 나서 또 어때요? 한 달하고도 며칠을 더 줬어요. 15일을 더 줬네요. 한 달하고도 15일을 더 줬어. 배당기일을. 그죠? 자, 그러면 현재 대항력을 갖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받을 일이 있으면 이날 배당을 받잖아요. 그럼 이때까지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당연히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네,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충분히 낙찰을 받고도 이 기간까지 전세를 맞출 수 있는 여유의 기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죠? 급하게 내가 또 그 1억 8천을 주기 위해서 부랴부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생각해 보세요. 2022년 10월 13일부터 그럼 배당이 되기까지가 언제예요? 12월 22일까지잖아요. 그러면 며칠이 지났죠? 한 달, 11월 13일, 12월 13일, 그죠? 두 달하고도 9일이네요. 그죠? 두 달하고도 9일이나 지났어요. 61일, 한 62, 한 70일 정도, 70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전세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 그분이 잔금 납부를 빨리 해서 그렇지 보통은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배당까지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충분히 그런 기회의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이건 이후의 과정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때 어때요? 낙찰은 여러분들이 경매시 갭 투자로 낙찰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10월 13일 날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럼 낙찰을 받자마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만나야 돼요. 임차인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 제가 사실 소액이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예, 제가 어, 전세나 매매를 해야 선생님한테 이 비용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좀 집을 보러 온다 그러면 집을 좀 이렇게 좀 활짝 좀 열어줄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그 얘기를 듣고 뭐 전세를 구하러 온다든지 뭐 매매를 하러 온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에게 집을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정말 내 것처럼 보여줍니다. 경매를 당해보신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대부분 정말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 뭐 있다고는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계속. 진짜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들어온 것 같고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거든요. 일단 뭐 이 집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을 받고 일단은 이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간절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명만 잘 해준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어때요? 충분히 누가 오더라도 정말 내 집처럼 정말 이 집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낙찰자의 마음처럼 열심히 보여줍니다. 열심히 소개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원님들도 이런 물건들을 낙찰을 많이 받았는데요. 한 명도 전세를 못 맞춘 적이 없어요. 이 기간 안에, 한 명 있다. 이 기간 안에 못 맞춘 경우가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예. 그 2년 전 물건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대학교 행정일 하시는 우리 회원님이신데 그 안양에 있는 물건 낙찰받고, 예. 그 물건이 좀 시간이 걸렸어요. 예. 바로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게 배당이 되고도 한 달 반인가 두 달인가 지나서 이제 맞춰졌어요. 근데 그 경우는 왜 그랬냐면은 어, 회원님이 알고 보니까 좀 전세 시세를 좀 높게 놨더라고요. 예, 주변 시세보다. 그래가지고 좀 안 나갔는데 그거를 한 1,000만 원 낮췄더니 바로 나갔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자, 오케이. 요것도 궁금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배당기일 안에 그렇게 전세가 맞춰져 가지고 뭐 2달 반 정도 상간 안에 맞춰지면은 문제가 안 될 텐데 그 이후에까지 안 맞춰지면은 괜찮나요? 그거 줘야지 그 사람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죠? 그죠? 그 회원님 얘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배당 기일이 됐고, 자, 받은 돈이 있고, 못 받은 나머지 돈은 낙찰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전세를 못 맞춘 거야.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희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불안하죠, 계속.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요만조만해서 가격을 좀 낮춘다든지 여러분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현실적으로 나갈 수 있게. 그런 좀 설명을 해주면은 이분 입장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기다립니다. 근데요, 그게 한 달이 더 오버가 되고 넘어가니까 그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근데 그때 불안해했던 거예요. 불안했던 거예요. 아니, 주인님, 이게 지금 이거 뭐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계약은 안 되고 나는 어떡하니 불안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이거 가격을 조정해 주든지 어떻게 하셔야죠.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예, 아니나 달러 주변 시세보다 우리 회원님 비싸게 났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멘토님 어떻게 해요? 안 나가요? 어떡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비싸게 났더만 1,000만 원 내렸더니 바로 나갔어요. 예,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회원님은 투자금이 오히려 5천만 원이 더 추가로 생긴 상태에서 다른 물건 또 낙찰받고 계속 했죠. 어쨌든 자, 만약에 최악의 경우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도 만약에 임차인이 진짜 안 맞춰졌어요. 그래서 내가 보증금을 못 주는 상황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뭐가 있을까요? 다시 이 낙찰자를 상대로 경매를 진행하는 거예요. 다시 경매를 또 진행해야 돼. 음. 자금 납부하고 등기까지 다 완료했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 경매를 진행해야 돼요. 자, 그러면 경매를 또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 빠르면 6개월, 보통 8개월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경매 물건으로 입찰까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해되시죠? 예. 그 정도의 기간이 또 걸려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또 전세를 어쨌든 마칠 수 있는 기간까지가 어때요? 그 기간에 확보가 또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래저래 따지고 보면 낙찰받고서 여러분들이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까지 가신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그냥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모두 다 말씀을 드리자면 최악의 경우 한 10개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전세를 구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 사이에 맞추면은 물론 경매 집행 비용도 내가 대신 이제 납부해 줘야 되고 막 일을 마무리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분에게 돈도 돌려주고 여러분들은 또 이제 추가로 돈도 생기고 투자금이 생겨서 또 다음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이 경매식 갭 투자의 투자 포인트가 뭘까요? 반드시 몇 개월 안에 얼마의 전세가 맞춰질 것 같은지 매매가 목적이라면 투자금을 여러분 단지 그냥 잠깐 단타로라도 불리고 싶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3개월 안에 얼마의 매도가 가능한지 그런 현실적인 조사가 되고서 입찰을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완벽한 출구 전략을 조사하고 들어가야지 그냥 막연하게 시세가 요 정도니까 뭐 요 정도에 나가겠지 뭐 라는 마음으로 입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만약에 가뜩이나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대항력을 갖고 있는 임차인이 지금도 경매 진행으로 1년 정도를 고생했을 텐데 여러분이 또 두 번째 슬픔을 안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또 이 이후의 절차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빨리 뭐 맞추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되게 조급한 상황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 요즘에 고금리다 뭐다 해가지고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액 자본을 기반으로, 은행에 대출 10원도 안 주면서, 예, 내가 가질 수 없는 이런 비싼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잖아요. 단, 여기선 또 뭐가 중요해요? 또 킬링 포인트 하나 더 있죠. 뭐예요? 현재 여기 지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1억 8천인데요. 그죠? 이것보다는 현재 전세 시세가 뭐 최소한 2억 정도는 돼 있어야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할 맛이 나지. 지금 전세가 1억 8천에 있는데 오히려 1억 7천이야 현재 알아보니까. 오히려 1억 8천 똑같아. 그럼 낙찰받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물론 매도해가지고 몇 천만 원 남기는 건 괜찮아요. 저는 전세를 놓는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이때 또 키포인트 하나 더 있어요. 중요합니다. 요거까지 알아야 돼요. 전입신고 날짜가 중요해요. 왜요? 이 전입신고 날짜에 따라서 이게 어때요? 17년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전세가가 높았어요, 낮았어요? 이때 계약갱신 청구권 막 이런 거 나오던 시절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때 전세가 낮았죠? 기억나요? 기억나죠? 이때보다는 지금 전세 시세가 높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때에 따라서는 전입신고가 2020년, 2021년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자, 그 당시에 전세가가 어땠죠? 높은 상태였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제 어떤 물건은 좀 조사해 볼 만하고 어떤 물건은 좀 요거는 해나마나 전세가가 지금 낮을 것 같고 뭐 요런 게 좀 분별이 되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근데요,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있는 바람에 전세가를 많이 못 올리고 5%씩 밖에 못 올리잖아요. 재계약할 때마다 임대 등록한 물건들은. 그런 거는 20년, 21년에 전입신고한 거 그때는 전세가가 높았으니까 당연히 이 시세는 높을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 물건들은 높이고 싶어도 5%밖에 못 올려서 안 높거든요 또.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지는 않아요 또. 이해되시죠? 우리 초보자분들한테는 어려울래나?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어려울려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으면 메모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소액으로 가지신 분들 잊지 마세요. 예, 진짜 훌륭한 투자자는 현명한 투자자는 전쟁이 났을 때에도 수익을 내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죠? 우린 전쟁이 난 게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잠깐 놓여진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모든 물건이 다 이렇게 휘청하고 있지 않아요. 주택에 대해서 주택들이 휘청하고 있는 거죠.
모든 부동산 뉴스가 주택에 대한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반드시 인지해 주시고요. 이 상황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벌 수 있는 소액으로 오히려 투자금을 늘릴 수 있는 지금 이 시기에도 반드시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화이팅하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들어갑니다. 네. 아이고, 방송 중인데 전화가 오셨네요. 잠시만요. 아, 이거 우리 회원님이신데, 지금 방송 중인지 모르시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나영님 다시 들을게요. 네네,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김미정님, 아, 그쵸. 이해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계속 돌려봐야겠어요. 아, 그렇군요. 마이터님. 수고했어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됩니다. 정말. 아, 좋아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띠띠빵빵님, 실천이 문제네요. 그러죠? 네, 그래도 뭔가 딱 잡히는 것 같아요. 마이터님, 좋아요. 예. 좋아요. 이해되셨군요. 좋습니다. 어, 말씀 들어보니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쌍봉님 처음 듣네요. 자주 뵐게요. 보물찾기는 경매식 이후 고정이 궁금했는데, 아, 그죠? 궁금했죠? 요렇게 하는 거였어요. 예. 단타플러스님, 배당 요구 안 한 대항력인 임차인만 가능한 거죠?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배당 요구 한 것도 문제 없죠. 왜요? 배당 요구를 했으면 아래에 당해세나 혹시 조세채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먼저 받아가는 돈들이 얼마인지만 조사가 된다면 상관없죠. 그리고요,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물건들은 내가 3,300만 원, 어차피 내가 그냥 거기서 10원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인정하고 그냥, 응, 응. 그 가격으로 낙찰받으면 되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이게 매매 시세가 2억 5천이라면 할만하다 그랬잖아요. 왜요? 3,300만 원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지만 10원도 안 받는다라고 가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받는다고 쳐? 안 받는다고 치고 그냥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1억 8천이니까 3,300만 원과 1억 8천을 그냥 같이 내가 투자금으로 넣은 거예요. 그럼 2억 1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뭐 내가 만약에 배당 관계가 조사가 안 돼서 모르겠어. 당일세가 얼마인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입찰가를 낮췄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전체 매매 시세보다도. 이해되시죠? 예. 그래요. 아, 또 우리 처음 듣는 이게 경매 공매 공부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이런 거 이해 못해도 경매 공매 시장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하시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다가 하나하나 예,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예,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행복한 연예인 낙찰 하나 받은 느낌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주택자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다주택자도 괜찮죠. 대출 안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대출 안 받는 투자잖아요. 얼마나 매력 있어요. 그죠? 되면 한다. 하면 된다. 아 그렇죠. 네. 네, 멘토님, 배당 완료가 안 된 물건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믿고 계약할 수 있는 건가요? 전혀 관계없어요. 예, 배당이 되고 안 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순간 등기부에는 모든 내용이 어때요? 모든 내용이 다 소멸이 되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등기가 뜹니다.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물건 관계로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도, 전세 대출 받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고, 전세 보증보험을 드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고, 배당은 후차적인, 그러니까 전차적인 얘기예요. 예,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마무리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지, 새로 들어올 전세입자하고는, 우리하고는 그분이 신경 쓸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눈높이 입장에서는 이게 궁금할 수 있겠네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 예. 이런 꿀팁을 알려주시는 멘토님 최고. 꿀팁이요. 이 정도면은 소소합니다. 너무 좋은 게 더 많죠,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뭐 여러분들께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예, 앞으로 굿모닝 경매 하면서 이렇게 소소하게 여러분들께 항상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예, 도움이 되었다면, 예,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예, 같이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진짜 많이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오늘도 굿모닝 경매로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또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여러분들께 오늘 또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폭신의 형제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